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현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경협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맞았습니다. 이번 주는 슈퍼위크를 맞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시장을 일단은 관망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장 통신업종,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였던 것,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것이 특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10시면 세기의 만남이라고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일부를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렸다면 2부 시간은 그렇다면 지금 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들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을 막 넘어서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장 출발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또 시초가 공략주까지 함께 들어볼게요. 예, 오늘 오전장 지수는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 그리고 남북 경협주 안에서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은 이제 물론 남북 경협에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종목들, 또 기관이 또 매수하는 종목들은 큰 폭의 낙폭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나머지 이 주변주들은 오늘 좀 변동성에 크게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HLB라는 종목입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찾아봤고요. 남북 경협주가 이제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소멸된다라는 관점에서 반대급부인 바이오 섹터의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HLB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티닙이라는 이런 위암 적용증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그러는 가운데 지금 순조롭게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연내 임상 3상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다면 임상 데이터 분석 후 내년 중으로 이제 국가별 시판 허가 신청이 예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있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품목이 희귀의약품 지정에 따른 신속 심사로 내년 연내에 미국 출시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토러스 투자증권에서 나온 것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제 바이오 큰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관련된 아파티닙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 총 50건이 있었고요. 이 중 포스터 발표가 8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연구 발표가 나오는 것은 이제 중국 1위의 제약사인 행로이가 이미 아파티닙을 허가받아서 수만 명이 지금 복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이 완료가 된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이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 하락에 따라서 HLB가 최근 고점 대비 어제 종가 기준으로 34% 단기 하락이 있었습니다. 거의 60일선까지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충분히 지금 60일선까지 조정은 충분히 반등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 부분, 그것도 이제 남북 경협주 재료 소멸 가능성이 커지면서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 또 이제 맞물리면서 HLB가 충분히 반등에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135,000원, 손절 라인 88,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HLB였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시작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과 성장, 미래 가치를 한 번에 철학이 있는 투자 신일섭. 주가 상승의 모멘텀, 대량 분석을 통해 급등주를 선별한다. 김찬석.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늘도 오셨고요. 타임경제연구소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은 탑픽 종목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을 펼쳐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수익률을 집계해서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신수섭 소장님, 최근 추천주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 주신 8종목에 대한 수익률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 종목이 지금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주셨던 남해화학, 일진다이아, CJ 대한통운이 각각 8%, 2% 가까이 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수익률 굉장히 좋으시죠? 6월 4일에 신원 역시 3% 이상 수익권에 있고 승일은 21%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김찬석 연구원의 최근 추천주 현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역시 한 종목 빼고 전 종목이 수익권 내 있습니다. 6월 5일에 주신 코리안리가 6% 이상 플러스 수익을 내주고 있고 바이넥스도 지금 매수가 대비 오름세죠. S-오일, GS홈쇼핑 각각 4% 이상 수익권이고 5월 8일에 주신 한국가스공사는 17%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신수섭 소장의 수익률 탑5 종목 살펴봅니다. 그간 주셨던 포트폴리오 내 종목 중에서 가장 수익 많이 나고 있는 종목 순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프리카TV가 1위입니다. 52% 수익이고요. 아시아시멘트, 애경산업, 호텔신라, 승일까지 순위권 내 들어 있습니다. 김찬석 연구원의 수익률 탑5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1위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18% 이상 수익권에 들어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가 플러스 17%, 코리안리가 6%, GS홈쇼핑, S-오일이 각각 4% 이상 수익을 내면서 이제 두 자릿수 수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살펴보시죠. 먼저 4위부터 8위권 내 전문가 종목들 보겠습니다. 손여로 팀장 두 종목을 올리셨는데 4위 대우AL이 38% 수익, 또 8위에 손여로 팀장 또 있으시군요. 웰크론으로 25%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신수섭 소장의 애경산업이 27% 이상 수익을 내면서 7위에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자,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체 전문가 수익률 순위 1위부터 3위 보시죠. 어제와 변함없는 수익률 순위입니다. 신수섭 소장이 왕관 여전히 두 개를 쓰고 계신데요. 아프리카TV 52% 수익률 1위입니다. 신수섭 소장님 아시아시멘트가 2위 46%이고요. 김영철 팀장의 배럴이 43% 이상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와 수익률 현황을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대응 전략 먼저 좀 여쭤볼까요? 신수섭 소장님. 네.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금 4.13 지방선거, 그리고 뒤에는 월드컵까지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슈를 찾아다녀서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슈들을 머금고 주가는 이제 쭉쭉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은 여름이 오면서 정말 뜨거운 증시를 맞이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지금. 그 미국 증시부터 쭉 보면은 다우, 나스닥 계속해서 다시 연초에 조정이 끝나버렸어요. 너무나 짧게. 그쵸? 연초에 조정이 다 끝나버렸고, 나스닥은 또 신고가를 갔어요. S&P 500부터 다 보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금 아시아로 와서도 니케이, 대만 다 마찬가지고요. 유일하게 이제 후광퉁, 성광퉁으로 투자하는 상해 심천이 안 좋을 뿐, 나머지 인도니, 브라질, 러시아, 캐나다 다, 이제 포르투갈, 그리스, 아일랜드까지. 지금 전부 다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쉬고 있거나, 신고가를 다시 갔거나, 순차적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 단계 올라선 다음에 지금 쉬고 있는 흐름이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동안 올랐던 120일로에서 4달로에서 보면 건설업이 상승률이 43.49% 나왔고, 그렇죠? 비금속이 43.56% 나왔고요. 종이목재 45.14. 그리고 이제 코스피 그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대형주가 떨어져서 주가는 지지부진했지만 중소형주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리고 건설업 관련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고, 거기에는 건설업 관련이 강하게 움직인 거는 초장기적인 테마로 건설업의 호황이 시작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남북경협 테마가 꼈다. 이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주가의 흐름이 대형주가 또 다시 움직이면서 강하게 갈 확률이 다우, 나스닥에서 이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오기 전에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야 되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찬석 연구원께도 짧게 한 말씀 들어볼게요. 네,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된다면 우리 정부는 가까운 시일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빈곤층과
영유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의식주 관련, 특히 의료와 식품 그리고 유아용품 관련 기업들의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점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6월 10일 화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출발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출발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예,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강보합으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었죠. 오늘 국내 증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산뜻한 출발을 하고 있는데 1위 삼성전자는 0.4% 정도 밀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거 거의 다 내주면서 지금 49,700원 선에서 시초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1% 이상 오르면서 9만 원 선 터치를 지금 장 초반부터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0.9% 상승이고 어제 3% 급등했던 포스코 역시 0.5%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주가 일제히 내렸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네요. 현대차가 0.7%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분식회계를 심의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가 오늘 오후로 예정이 되어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0.6%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어제 금융주 일제히 강했었는데 추가적으로 KB금융이 1% 더 오르고 신한지주 역시 0.2% 상승입니다. 지금 1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한 2위부터 15위권에 있는 종목들 일제히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움직임 살펴드릴게요.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름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2,470선 명확히 안착이 되면서 0.17% 전일 대비 오름세를 보이는데요. 2,480선을 향해서 오르고 있는 코스피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0.37%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879포인트로 출발하고 있는데 코스닥 쪽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입니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가 출시 1년 만에 유럽 18개국에 판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는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오늘은 2%나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신라젠, 메디톡스, 나노스, 바이로메드까지 일제히 오름세인데요. 어제 보톡스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였습니다. 메디톡스 어제 4% 가까이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0.3% 오르면서 77만 3천원 선 거래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 더 살펴보죠. 예, HLB 주가가 오늘 1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4%대 급락이 있었는데 앞서 시초가 공략주로 김영겸 주식팀장님께서도 추천하신 바 있죠. HLB가 2.3% 올라오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밖의 종목들은 좀 혼조세를 나타내는데 CJ ENM이 0.3% 정도 조정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제장 2.4% 급등세로 마감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신섭 소장님 왕 중에 왕이신데 오늘은 어떤 종목 선별하셨을지 들어볼게요. 네. 어제 종목 3종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예. 예, 연속으로 6종목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요. 그리고 어제 종목 중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지금 가져왔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을 못했죠. CJ 대한통운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미국의 물류회사 DSC 로지스틱스 지분을 90% 인수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죠. CJ 인재개발원에서 계약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그 CEO 분이랑 사진 찍은 게 나와 있죠, 언론사에. 종속회사인 CJ 로지스틱스 USA 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2,314억 원이에요. 지금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게 취득 후 지분 비율이 90%니까 완전 인수해서 완전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미국 물류회사를 왜 인수했을까? DSC 로지스틱스가 1960년대에 지금 창설된 회사거든요.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고 식품 및 소비재 산업 특화 물류 기업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게 이거죠. 우리가 CJ라는 그룹이 다른 그룹과 대기업인데 조금 틀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특화된 기업이고 그리고 그 위에 뭐 현대제철도 결국 자동차에 철강을 납품하거나 조선회사나 건설회사에 철강을 납품하는 철강업을 하는 현대제철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를 보면 반도체라던가 휴대폰을 만드는 IT 기업이고 LG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죠. GS 같은 경우는 뭐 건설업이나 정유 산업을 하고 있고, 근데 CJ라는 그룹은 정유를 하거나 철강 이런 민감 업종이 아니에요. 그쵸? 주력이 다 소비재. CJ 제일제당이라는 대표적인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CJ CGV라는 회사, 그 밑에는 뭐 올리브영도 있고, 그러니까 다 보면은 소비재에 관련된 거, 먹거리에 관련된 회사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인수한 회사가, CJ 대한통운도 인수한 회사가 지금 식품 및 소비재 산업 특화 물류 기업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 CJ 계열사의 활동을 볼 필요가 있죠. 이 그 CJ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자기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각 계열사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게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죠. 예. 거대한 자금력으로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총동원해가지고 시너지 효과 내는 거. CJ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CJ 지금 대한통운만 미국 진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CJ 제일제당은 7일날 공시를 냈거든요. 며칠 전이죠. 근데 지금 무슨 공시가 나왔냐면 미국 대표 식품회사 시완스 컴퍼니를 인수 검토한다. 이 시완스 컴퍼니는 뭐냐면 미국 냉동피자 소매 시장에서 네슬레 아시죠? 우리나라엔 커피가 들어와 있지만 네슬레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인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 이거 공룡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마존이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아마존이 욕을 먹으면서도 모든 회사를 싹 다 잡아먹어버리는 게, 공룡이 되면 아무리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욕을 지금 먹을지언정 나중에 되면 그거는 누구도 뭐 욕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옛날에 롯데푸드를 계속 얘기 드렸는데 롯데푸드 연구해보세요. 그게 원래 사명이 롯데 삼강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삼강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죠. 그게 롯데푸드로 사명을 변경한 게 아이스크림 사업에서 이제 점차 늘려서 전부 다 인수했어요. 아이스크림 사업하고 비슷한 것들을 다 사업을 인수해서 공룡이 되었는데, 그게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나니까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레벨업을 엄청 했거든요. 지금 CJ 같은 회사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CJ 제일제당에서 판매하는 피자를 시완스 컴퍼니가 갖고 있는 유통망에 얹어가지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CJ 제일제당이 이러고 있는데 CJ 대한통운도 미국 물류회사를 인수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미국 시장을 본격 공략하는데 CJ 계열사가 다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CJ 대한통운이 인수한 DSC 로지스틱스를 통해서 CJ 제일제당이 시완스 컴퍼니를 통해서 파는 냉동 피자를 얘네가 옮겨주는 거죠. 그럼 CJ가 물류도 담당하고 CJ 제일제당의 피자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계열사가 중국 동남아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주 유럽으로 진출하는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수가 한계가 있으니까 수출에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나중에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초석을 놓는 지금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얘기를 드렸죠. 14만원에서 8만원대 계속 그 장기적인 박스권에 있다가 2014년에 레벨업을 한 번 한 이후에 2016년에 주저앉았는데 바로 그 14만원에 와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2만원대까지는 지금 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 어제 얘기 드린 게 일진 다이아죠. 다이아몬드를 만든 회사예요. 이름에 나와 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그걸로 절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쓰여요. 한때는 태양광 관련주였어요. 한창 OCI 뭐 이런 거 뜰 때 그냥 태양광 인곳이란 거를 만들 때 정교하게 절삭을 해야 되는데 다이아가 필요하거든요. 공업용 다이아. 그때 일진 다이아가 그런 걸로 연관되기도 했었는데, 항상 일진 다이아는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신소재라던가 새로운 미래의 산업과 연관이 많이 돼요. 이번에도 그렇죠. 이번에 이제 그 수소 연료 전지차 이거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전기자동차 아이오닉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팔리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수소 연료 전지차를 갖고 나왔어요. 이게 투싼 IX라는 차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투싼은 갖고 있지만 투싼 IX는 가격이 이게 8,500만 원이에요. 보조금을 안 받았을 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넥소라는 차가 이제 그 예약 판매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3천만 원 중후반대 구매 가능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수소 전지차를 키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게 키운다고 뉴스가 나와도 우리 삶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게 맨날 욕하잖아요. 뭐 전기차 샀는데 충전소가 없고 중간에 쓰면 어떡해. 수소차는 뭐 지금 충전소도 없는데 뭘 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다가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이니까
지금 이 주력 제품이 압축 천연가스 CNG. 우리 지나가다 보면은 그 버스에 CNG 버스라고 써 있잖아요. CNG, 현대가 만드는 CNG 버스에도 납품을 하지만 이 CNG 압축 천연가스 탱크, 수소 탱크 만드는 기술을 지금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차가 커질수록 이 탱크가 개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진다이아가 지금 이 연료 탱크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이 소재, 그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넥소를 포함해서 그 CNG 버스까지 해서 수소 연료 전지차가 지금 확대되는데 가장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그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마침 그 3월 달부터 주가가 한 4개월 조정을 받아가지고 2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너무 좋게 내려왔죠. 이게 2011년부터 주가를 보세요. 만 원대 근방에서 무려 8년을 기었거든요. 그러다 폭발을 시켰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랑 똑같은데 계속 뭐 어떤 내공을 쌓고 있다가 폭발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다 한번 쉬는 타이밍을 지금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사기에 아주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해화학입니다. 지금 그 남해화학이 우리가 비료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만 오레가라는 비료가 있어요. 남해화학이 무슨 회사인지는 그 비료라는 회사는 들어봤지만 비료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사실 농촌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 빼고는 도시에 사는 사람은 잘 모르죠. 오레가라는 비료가 있어요. 이게 그 남해화학이 비료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1위인데 농업용 비료를 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농협을 통해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사실 농협이 조금 해자라고 해야 되나? 이 가격 조정을 남해화학이 맘대로 못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오레가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료가. 그리고 오레가가 밑거름으로 1회를 사용하면은 생육 시기별로 필요한 양분이 천천히 용출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따로 웃거름을 시비할 필요가 없어서 시비 노동력이 절감된다. 그러니까 지금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아들 거예요. 남해화학이 농업용 비료 전문이다. 지금 남해화학이 이 부분에서 뜨는 이 배경은 설명을 드렸죠. 지금 너무 척박해요. 우리 싱가포르에 가서 마리나 샌즈베이 보고 스위스에서 김정은이 유학을 했다고 해서 되게 럭셔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북한 주민들의 삶을 찍은 어떤 다큐들 나오잖아요. 외국 기자들이.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 국경 지역에 있는 소녀들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풀 뜯어먹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토양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 토양을 바꾸려면 제일 필요한 게 비료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과를 심었어요. 사과 씨를 심었는데 토양이 척박해서 사과가 앵두만하게밖에 안 자라는 거예요. 북한 땅이. 그러니까 이제 남해화학의 비료 같은 거를 잘 뿌려줘야지 양분이 잘 돼서 좋은 사과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나중에 대북 그 식량 지원을 한다고 쳤을 때 비료는 곧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식량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자급자족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좋은 비료를 해줘야 북한의 그 척박한 토양을 이제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해화학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고 지금 주가도 2011년이에요. 지금 다 2011년에 대부분 겹치는 게 많아요. 2011년에 주가가 최고가였기 때문이에요. 주식시장의 최고가였어요. 그래서 2만 1,000원에 걸렸죠. 지금 딱 보시면 5월 달에. 그러니까 2011년 이후에 17,000년 만에 한 번 찔렀어요. 찔렀는데 지금 주저앉았잖아요. 이걸 이제 두세 번 찌르면 두세 번 찌르면 만약 터지면은 아까 일진 다이아처럼 되는 거예요. 비슷하죠. 7년, 8년을 주가를 기다가 만약에 그 매물대를 만약 뚫어내잖아요. 폭발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만 1,000원이 만약 다시 한번 뚫려서 계속 침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에 합판이 내 머리를 막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점프를 해가지고 스카이콩콩처럼 계속 쳐다가 합판이 뻥 뚫려봐요. 그럼 머리가 갑자기 그 위로 확 올라가요.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해화학이 2만 1,000원을 돌파할 시 굉장히 크게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수익률을 지금 이제 완료할 타이밍이 만약 오기 전에 제 생각에 이게 50%를 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아프리카 TV나 이런 거보다 남해화학이 더 많이 뒤에 설명을 드렸지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신일섭 소장께서는 어제 주셨던 세 종목을 그대로 들고 오셨습니다. 어제 주시자마자 세 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들어왔는데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 8.5%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도 플러스 수익률 기록 중이신 거고요. CJ 대한토금과 일진 다이아도 오늘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실 분들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찬석 연구원께서도 오늘 종목 공개하실 예정이신데요. 어떤 종목 공부해 오셨는지 지금 만나볼까요? 네, 탑픽 첫 번째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네. 한국전자금융의 주 사업 모델은 CD, ATM, 무인 자동화 기계, 무인 주차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나 가파르게 상승했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관리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업무와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한국전자금융이 고용 관련 최고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의 1분기 매출액은 674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7.5% 하회하는 수준이었지만 전년 동기 대비 30%나 증가한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 증가의 이유를 살펴보면 나이스핀링크 인수 효과, 키오스크와 무인 주차장의 성장에 따라 금융, 밴, 무인 자동차 부분에서 40%가량의 고성장이 진행된 것입니다. 또한 현금 수송 부분에서 50%나 증가한 것도 매출액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7%가량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매출 증가의 이유가 한국전자금융의 수익성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 밴, 자동화 부분에서 고성장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디지털과 비대면의 발달로 금융회사들이 지점을 통폐합시키고 있습니다. 은행 통폐합과 폐쇄로 점포가 감소되면서 폐쇄된 은행 내에 있던 CD와 ATM을 지점 외에서 위탁업체가 관리를 맡기고 위탁업체가 매출을 올리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2014년부터는 매년 30%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왔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0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5%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달 전 고점 대비 20에서 25%가량 하락한 주가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매수 의견 드리겠고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7,000원 드리겠습니다. 탑픽 두 번째 종목은 이노션입니다. 과거 정주영 회장 시절 현대그룹의 광고 기획을 위해 설립한 금강기획이 시초이고 자동차 광고 부분이 분리 독립하여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설립한 형태가 현재의 이노션입니다. 참고로 이노션은 이노베이션과 오션의 합성어이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카드 등의 광고를 도맡고 있고 광고업계에선 제일기획에 이어 부동의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본사 외 17개의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견조한 시장 성장과 커버리지 확대, 스포츠 이벤트 효과와 미국의 광고 대행사인 D&G 인수 효과가 더해지면서 양호한 실적 호조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분기와 3분기는 러시아 월드컵 효과로 유럽과 신흥시장에서의 마케팅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하반기는 미주에서 G70과 산타페 등의 신차 출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율의 부담은 다소 존재하지만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외형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미국 판매법인의 크리에이티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D&G의 인수는 연간 약 600억 원 이상의 매출 총이익 증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1분기 실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JV 형태의 신설법인인 캔버스 월드와이드와는 달리 기존에 영업 중인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사업 초기 안정화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기차의 신차 스케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신차 마케팅에 따른 본격적 효과는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캔버스와 D&G 비계열 포트폴리오 강화 효과로 비계열 매출 비중도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케팅 전략의 고도화와 다양화로 캡티브 수요는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M&A를 통한 커버리지 확대 전략 또한 성공적으로 분석됩니다. 매수 의견 드리겠고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8만원, 손절가는 62,000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대기오염 방지와 사후 처리 부분인 환경사업과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사업 부문은 환경소재, 응용제품 사업, 리튬 2차 전지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차 전지 세계 시장 규모는 2013년 55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는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차 전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융합 기술이고 성장 가능성이 아주 높은 대표적인 신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LCD와 함께
3대 핵심 전략 산업으로 꼽힙니다. 전기차, 드론, 에너지 산업에 이르기까지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중 NCA라는 양극재가 있는데 이 양극재는 기존의 양극재와 달리 순간 폭발력이 상당히 높아서 고출력이 요구되는 전기차, 청소기, 바이크 등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경북지사와 포항시장은 에코프로와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22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2,5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리튬이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에코프로의 NCA 시장 점유율은 35%로 일본 스미토모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포항 내에 있는 에코프로 입주 예정 부지 5만 평의 조성이 빠르면 오는 12월에 준공 예정이라 포항시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져 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포항의 생산 공장이 완공되면 세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무선 가전과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작년 매출은 2010년 대비 94% 증가했고 최근 3년간 매출이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고속 성장 중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 120%가량 증가했고 올해는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 매출액 80% 증가, 영업이익 120%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눈에 띄는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분석되고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7,500원 드리겠습니다. 예, 김찬석 연구원께서 준비해 오신 세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세 종목씩 오늘장 탑픽 종목을 선정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목 정리 도와드립니다. 예, 한반도 운명의 날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곧 잠시 뒤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싱가포르에서 이뤄집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장이죠. 카필라 호텔로 출발했다라는 소식 저희가 자막으로도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시장 상황 어떤지 흐름 좀 보겠습니다. 신석 소장님, 오늘은 남북 경협주들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네요. 네, 지금 회담 결과 발표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순간 거기에 따라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호가창을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비슷한 가격대에서 계속 거래만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력이 계속해서 그냥 사고 팔고 있으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현대 로템이라는 뭐 철도주도 그렇고 다른 것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농업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남해학, 조비, 효성, OMB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그렇고요. 지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우 나스닥부터 세계 증시를 다 봤잖아요. 세계 증시가 대세 상승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거는 나스닥이 신고가를 간 것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에서 이 재료 테마가 들어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대세 상승장이 아니고 시장이 정말 안 좋고 비관적인 뉴스가 나오고 지금 막 댓글창에 막 그 주식시장을 욕하고 막 방송을 욕하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만약 재료 테마가 있었으면은 이건 정말 급등락이 반복돼서 정말 선수가 아니고는 괜히 다쳐요. 주식시장도 힘든데 자산까지 잃는. 근데 지금은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으로 지금 진입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재료 테마가 껴있기 때문에 웬만한 지금 뭐 악재가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이 재료 테마가 더 크게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남북 경협주가 뭐 테마로 인해서 지금 급등락을 보이면서 좀 많이 움직였지만 아직도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뒤에는 대세 상승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도 무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국내 시장은 숨을 고르는 분위기입니다.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기는 한데 큰 폭의 상승은 아니고요. 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어떤 반응이 나타내고 있을지 김찬석 연구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외신에서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제목이 Here's What to Watch When Trump and Kim Meet 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김정은 두 정상의 만남에서 예의주시하셔야 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블룸버그사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룸버그사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두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거나 새로운 비난으로 끝날 수 있는 큰 도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CVID를, 김정은 위원은 CBIG를 요구하며 의견 차이가 있는 만큼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향후 회담을 위한 로드맵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여기서 맥시멈 프레셔 캠페인이라고 수백 가지 추가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주장이며, 좋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7일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워싱턴으로 초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였습니다. 네. 예,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읽어주셨는데 다소 긴장감이 역력한 그런 내용인 것도 같고요. 다음 또 기사가 있을까요? 네. 다음 기사는 CNBC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예. 제목이 China could come away a big winner from US North Korea peace deal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중국이 북미 평화 협상의 승리자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이 기사의 제목을 유추해 보자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중국에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밑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시면요. 예. Lurking in the background as potential spoiler or helper in this drama.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진핑을 북미 회담 뒤에 숨어있는 잠재적인 방해꾼이거나 조력자로 표현하고 있으며, 제목에서 유추한 것과 같이 북미 회담이 시진핑에게 기회가 되거나 위기가 될 수 있는 문구가 써 있는데요. 이걸 relax sanction으로 볼 수 있겠고요.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제재 완화를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일단 중국에서 원하는 What China Wants라는 섹션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잠시만요. 내용을 아직 다 못 읽어봐가지고. 이 내용, 일단 밑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What China doesn't want를 보겠습니다. 예. 중국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적인 교류를 원하면서도 재통합된 한국이 미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또 외신들의 반응이 엇갈리겠죠. 그런 상황들은 또 서울경제TV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해 있습니다. 10시에는 단독회담으로 진행이 되고 11시에는 확대 정상회담 업무 오찬까지 이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할까요, 소장님? 남북 경협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그 결과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더 큰 부분,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 전체적으로 따지면 건설업 테마가 그 안에서 남북 경협이 껴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건설업이라는 테두리가 훨씬 크고 주가의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대세 상승인 걸 아까 봤죠. 세계를 이끌었던 나스닥이 다시 상승세를 갔다. 다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 보면 건설업종 테마가 강한데, 계속 얘기 드린 대로 건설업이라는 거대한 테마는, 이거는 남북 경협이라는 건설업보다 더 작은 걸로는 그 엮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2022년이나 2023년까지 인구가 맨날 줄어든다고 하지만 인구는 계속 그때까지 순증을 하고요. 건설업은 지금 화랑세로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오른 아파트를 지금 당장 못 사니까 건설 업종을 사야 돼요. 아파트를 사시려면 건설 업종 주식을 사야 돼요. 주식을 사서 수백 프로에서 수천 프로의 수익을 얻은 다음에 아파트를 대출을 끼고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그리고 중소형주는 계룡건설 이런 거 보세요. 5월달부터 6월달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보이죠. 하지만 월봉으로 보세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현대건설, 계룡건설, 월봉으로 보세요. 오른 게 계룡건설도 예를 들어 2007년도에 65,000원이에요. 지금 29,000원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고점에 비해서. 아직도 건설업의 그런 호황에 따라서 올라갈 부분은 너무나 많고요.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부분, 화학업종들, 롯데케미칼, 그렇죠? 그리고 국도화학 같은 중소형주, 대형주, 중소형주 하나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신고가를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다 건설업에서 파생되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 물론 지금 나스닥이 다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나 IT주도 여기서 무슨 급락을 해가지고 반토막이 나고 이럴 가능성은 없는데, 탄력을 생각했을 때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설업 테마, 이런 그 테마, 남북경협 테마가 핀 건설업종이라던가 화학업종, 철강업종 이런 부분들이 상승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잠깐 며칠 사이에 움직인 것들 있죠. 남북경협 테마가 주춤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뭐가 점령했냐면 음식료가 점령을 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오늘도 보면 전기가스업이 1인데 전기가스업은 종목이 10개밖에 안 되니까 2위가 음식료예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틈을 타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제가 그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한섬이라던가 이런 거 안 보는 사이에 뉴스를 딱 보려고 하니까 20% 올라 있다. 보세요. 동원 FM이라던가 SPC 삼립 지금 밑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순환매를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을, 이런 업종들을 공략하면 되고, 거대한 업종 테마를 봤을 땐 건설업을 공략해도 되고, 남북 경협 테마가 약간 어그러지더라도 건설업이라는 그 호황이라는 테마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적극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를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오늘 관망할 필요 없이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오히려 만약 흔들림이 나온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고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타임경제연구소 김찬석 수석연구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어서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군단이 추천한 탑픽주 수익률 리뷰와 함께 오늘장 추천주까지 듣겠습니다. 전체 전문가 수익률 4위 또 8위에 이름을 올리고 계신데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 오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5월 3일에 주셨던 웰크론이 어제장 종가 기준으로 13% 올랐고 오늘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급등세가 나옵니다. 수익률이 25%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리뷰 한 말씀 짧게 듣겠습니다. 네, 우선 동사는 제가 추천 시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세먼지 관련 종목에다가 이제 DMZ 지뢰 제거 사업에 뛰어들면서 남북 경협 관련 수혜까지 입은 종목입니다. 게다가 어제 비무장지대 중화기 철수 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세 보여주었고 오늘 북미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 이틀 뒤 14일에는 이제 군사회담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정고점 부근 돌파를 시도하면서 이제 물량 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크론 보유하신 시청자분들은 6월 12일과 6월 14일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도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수익률도 많이 좋으신데요. 제2의 웰크론이 될 만한 종목 오늘 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장 추천주는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 사실 남북 경협주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남북 경협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슈에 대해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제 DGB 금융지주라는 종목인데요. 가치 투자 종목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GB 금융지주 외에도 KB 금융도 추천드렸고 지금 수익권이 있는데 이런 다른 뻔한 대장주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강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있는 FOMC 회의랑 유럽 중앙은행 통화 정책 발표에 초점을 맞춘 종목이고요. 현재 지금 이런 FOMC 회의와 통화 정책에 따라서 금리 관련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 그다음에 향후 이런 금리 관련 불확실성 지속되게 되면 금융주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가게 되고 동결이 되더라도 금융주 같은 경우는 보합을 이루면서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되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종목이면서도 좀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화될 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가치 투자 종목이라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간 실적이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17년 4, 4분기에 비해 2018년 1, 4분기에 실적이 좀 대폭 개선이 되었고요. 2,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증폭이 되면 증권 투자 자체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금융주 입장에서는 실적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면서도 강력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수가는 언제나 그렇듯 제가 FOMC 회의 결과 발표 전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1,7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사실 금리가 동결된다고 해도 하향 추세로 전환될 펀더멘탈을 내가 펀더멘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고 가정했을 때 좀 지지 구간을 볼 수 있는 9,900원으로 설정해 드리지만 이 역시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는 종목이라 좀 판단이 들고요. 목표가는 좀 박스권 상단부에 좀 많이 쳐서 500원을 좀 잡아드리겠는데 중간중간 좀 저항 구간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자주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또 뵙는 시간 있겠죠. DGB 금융지주 오늘 탑픽주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청인 인베스트먼트의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장한 지 35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재 0.06% 하락하면서 2,468.61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78선에서 출발을 했다가 현재 6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개인이 1,267억 원 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는 1.30% 하락하면서 49,2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9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출발했지만 현재 1% 하락하면서 88,3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0.56% 상승하면서 26만 9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변동 없이 흘러가면서 37만 2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현대차는 1.43% 상승하면서 14만 1,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가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KB금융을 제외하고 삼성물산은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0.26% 상승하면서 878.8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879선에서 출발했던 이 코스닥은요, 여전히 87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의 주도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52% 상승하면서 10만 1,700원에 현재 출발이 되고 있고요. 신라젠도 오늘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1% 하락하면서 76만 3,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나노스는 0.50% 상승하면서 7,990원에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HLB가 3.52% 상승했습니다. 이 항암제 아파티닙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요. 현재 10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CJ 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은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과 포스코 캠텍은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상승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S&T 모티브가 0.5% 현재 상승하면서 32,550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C도 4.29% 상승하고 있습니다. 42,55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리온, LG이노텍, 한섬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코스피 200 중 어떤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남해화학이 2.8% 하락하면서 19,1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만도가 현재 2.42% 하락하면서 3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코스맥스, DB하이텍 오늘 모두 하락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1위는 현재 현대로템입니다. 2위부터는 삼성전자, 3위 현대건설, 4위는 HDC, 5위는 대아TI,
6위 HDC 현대산업개발, 7위 인스코비, 8위는 마니커입니다. 네, 1위인 현대로템부터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단 하루도 인기 검색어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남북경협주로 이 철도 연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 외국인의 매도 1순위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1% 하락하면서 38,0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위인 현대건설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경협 대장주 중 하나인 현대건설은 이 남북한 경제협력 발주가 나올 시에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이 글로벌 굴삭기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북한 경제 개발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제는 7% 상승했는데요. 오늘은 0.97% 하락하면서 71,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4위인 HDC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현대산업은 이 투자회사인 HDC와 사업회사인 HDC 현대산업개발로 분할 재상장됐는데요. 지난 4월 27일 이 남북 정상회담 당일 거래가 정지되면서 현대산업은 다른 현대계열 기업처럼 이 남북경협 기대감에 따른 주가 상승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HDC는 비상장사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게 될 전망인데요. 오늘 북미 정상회담 소식과 함께 현재 11% 상승하면서 3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는 종목에 집중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와 있는데요. 저가 매매의 달인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에 좀 관망세가 짙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전환이 된 상태인데 북미 정상회담 이제 한 20분 정도를 앞두고 있네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은행주 중에서 하나금융지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이 대손 충당을 사실 조금씩 반영을 하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뭐 시장 대비해서는 좀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순이자 마진이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자 이익이 증가 전환이 됐고 뭐 이 증가 전환이 되고 그리고 5천억 중반의 비이자 이익도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마진에 대한 상승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까지는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5천억 정도, 5천억 원, 5,500억 정도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연간 순이익은 뭐 YOY 기준으로 9%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금리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들 시장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은행주들에 대한 투심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당기는 요인이 되면서 기관은 뭐 지속적으로 최근 들어 사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뭐 바닥권 한 42,500원 정도 부근에 있어서 바닥권에서 좀 올라왔고요. 뭐 고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충분히 메리트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5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2,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금융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고 전문가들의 추천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금융지주 저평가돼 있다라는 분석 주신 거고요. 바로투자증권의 윤정식 과장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장 투자 전략, 마무리 전략 찍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를 화상으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솔로몬 박정섭 전문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오전장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좀 관망하는 분위기인데요. 봐주십시오. 예, 오늘은 뭐 국내 정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시가 북미 회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G7 무역 분쟁 우려감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주에 FOMC라든지 22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단연코 북미 회담이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프라임 타임 때 이 회의가 진행되는 것들을 미국 시장들도 시청자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0시부터 이제 단독 회담이
시작되어서 학대회의, 그리고 이제 오찬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시간으로는 이제 시간에 이제 매매가 거래가 될 때 기자회견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서는 남북 경협주들이 등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4월 27일 이후에 이 남북 경협주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오늘 어떤 결정이 나와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큰 체제 보장이라든지 비핵화 관련된 부분에서 좀 서프라이즈한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후에 이제 이달에도 뭐 금강산에서 만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멀지만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까지 이어지는 이슈가 또 산재해 있기 때문에 회담 결과가 좀 좋다고 하면 이어진 이슈까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남북 경협주들이 단순히 테마주에서 이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차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구두선에 거치는 뭐 만나서 사진 찍는 정도의 어떤 회담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또 차익 매도의 물량들이 남북 경협주로 나올 수 있으면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투자가 좀 힘드신 분들은 계속 말씀드린 점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따라서 후발적으로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화장품 주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적을 동반해서 가는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남북 경협주 같은 테마주 투자가 힘드신 분들은 좀 이러한 어떤 회담 분위기가 좋다면 연결고리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IT주들, 전기차들 투자하면 여기서 곧바로 또 따라가는 게 수소차인데요. 오늘 또 수소차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들,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어떤 시장의 어떤 그 패턴들을 계속 이게 반복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점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시장을 보실 때 참고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장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눈에 띄셨는지 이번에는 추천주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KC 코롱 PI입니다. 코드 번호는 178920인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의 특징들은 단기적인 어떤 등락이 아니더라도 좀 들고 가실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좋은 종목들 위주로 제가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의 PI 필름 제조 회사입니다. PI라고 하면 폴리이미드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IT 제품에는 예전에 이제 금속을 썼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경박 단소로 얇고 좀 가벼운 어떤 재질을 구비를 해야 되는 어떤 IT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금속을 대체한 강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필름화 시킨 것을 이제 PI 필름이라고 하는데요. 본래는 이제 이 미국의 두평사가 1960년대에 만들어서 항공 소재로 쓰던 것들을 IT 제품이 이제 활발화되면서 90년도 이후에 보급이 됐는데요. 원래 이제 일본 계열 회사들이 이제 가점을 하고 있다가 10년 전에 이제 SKC와 코롱 인더스트리의 PI 부분들이 합쳐서 조인트 벤처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는 일본 계열의 회사들을 좀 압도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세계 1등으로 와서 지금 현재 한 2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올해 예상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된 2,71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전년비 30% 증가된 686억입니다. 이 소재업종은 장비업종과 달라서 좀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 흐름을 타는데요. 작년에 동사는 한 10,000원대에서 한 50,000원 가까이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SKC가 투명한 PI 필름을 만든다고 해서 조금 연말 연초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실적이 장비업종과 다르게 아주 꾸준한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되었던 폴드볼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올해 연내에는 만들어지겠다고 하면 요 SKC 코롱 PI가 최대 수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 디스플레이 장비가
이제 만들어지면 기존에 이제 리지드한 어떤 PCB를 쓰고 있는 제품 대비해서 2-3배 정도가 더 나오기 때문에요. 이 PI 필름을 가지고 있는 수요처가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등락을 하는 장비주하고 다르게 어떤 구조적인 어떤 성장세를 가지고 있는 SKC 코오롱 PI에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어떤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오늘도 조금 올라갔는데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어떤 매수가는 한 45,000원 정도 생각되니까 지금보다는 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해서 내려가시는 전략을 가시고 목표가는 한 6만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4만원 정도 잡으시면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렸던 종목은 SKC 코오롱 PI였습니다. 예, 전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SKC 코오롱 PI 오늘 추천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표가 6만원, 손절가 4만원까지 기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박정섭 대표를 화상으로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북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의 로드맵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물론이고 또 글로벌 증시 투자 심리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